네.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책이 그게 없고 이게 있어서 이거 읽었는데 이 책에 그 책이 없고 딴 책이 있어서 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읽어봐 하경아. 하경이 말해봐 일단. 해 하경아. 제 책으론 144 네. 제 책으로는 144쪽에 상자에 용돈을 넣으면 2배가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같이 갖는. 그러니까 뭔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2배가 돼서 그 2배를 7명이서 나눠 가질 수 있고 아니면 개인 통장에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게임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이 상황에 있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러니까 공공통장에 돈을 넣을 거면 얼마를 넣을 건지, 또 얼마나 그냥 자신의 이익을 챙길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자, 딴 재하가 거, 책이 정확히 뭐야? 다시 한번 볼. 선거쯤 할 줄 아는 요즘 10대요. 뭐라고 재하야? 선거쯤 아는 10대요. 재하야 우리 이건데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인데 이번 주에. 책을 좀 찾아볼게요. 또 책을 찾아봤는데 원래 책이 쌓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그 뭐야 중간에 저기를 좀 바꿨는데 얘 처음 거를 갖고 있나 보다 재하가. 야 재하야 그 지난주 선생님이 그래서 그 매주마다 그래서 책을 확인해 주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재하가 이 책을 읽지 않은 뭐 지금 다른 책하고 착각하는 상황 같으니까 선생님이 재하한테 설명을 좀 해줄게 그 네. 부분을. 이 책에 따르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게임을 먼저 해. 그래서 그 게임과 관련된 경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네. 게임을 했냐면 재하고 하경이하고 선생님하고 셋이 이제 그 같은 반인데 일단 재하한테 뭐 하경이한테 선생님한테 뭐 10,000원씩을 줘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0,000원 중에 뭐 너가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그 돈을 이렇게 공동 재산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그 돈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 전체를 위한 뭘 사용할 수 있어. 네. 그런데 네가 안 내도 상관이 없어. 안 내면 그 돈은 네가 가져. 이해가? 안 내면은 내가 받고 아까 내면은 그 우리 반을 위해서 2배로 쓴다? 그렇지. 그러니까 10,000원을 네가 갖고 있는데 네가 1,000원을 내고 네가 9,000원을 가져도 되고 그럼 네가 1,000원 내면 곱하기 2에서 2,000원 뭐 이렇게 나눠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10,000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안 내고 선배나 하경이가 그 공동기금으로 10,000원을 내면 20,000원을 내면 곱하기 2에서 40,000원이 되잖아. 그걸 다시 네가 나눠서 가지면 너는 10,000원에다가 또 나눠 받으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야. 네. 반대로 너는 10,000원을 냈는데 선배나 하경이는 하나도 안 냈어. 네. 그럼 20,000원이 돼가지고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너는 원래 갖고 있던 10,000원보다도 조금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얼마 정도를 공공을 위해서 낼 건지 안 낼 건지 아니면 뭐 비율을 나눠 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는 문제야. 저는 반은 받고 반은 넣을 것 같은데 이유는 아무리 적게 돌아오더라도 적어도 반에서 공동으로 하는 건데 반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반을 넣고 반은 자기가 갖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음, 하경이. 네. 저는
저도 그 재하 씨와 같이 반은 놓고 반은 제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 사람들이 다 늘 거라는 보장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다 넣어서 우리 반의 공공 재산으로 쓰겠지만 그런 믿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은 일단은 안전하게 갖고 반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이 책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득 비율대로 세금을 걷는 것. 즉 소득의 10%라고 정하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을 내는 경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겐 세금의 40%,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에겐 2%만 내게 하는 식의 세금을 내게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자신이 만약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둘 건가요? 재하 씨. 저는 그 소득에 따라서 몇 %씩 부여하는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담이 되는데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버는 만큼 이만큼 벌면 이만큼 내고 이만큼 벌면 이만큼 내고를 정해 놓은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하가 지금 말한 거가 다시 두 가지 나눠 재하야. 네, 하나는 이제 정률제라는 게 있고 누진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재하는 둘 중에 어느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재하는 지금 버는 금액에 따라 달리 내야 된다는 거잖아. 네,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률제는 모두 다 10%씩 내는 거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 냈으니까 100만 원 내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 내니까 50만 원 내고 그럼 어쨌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많이 내잖아. 네, 이게 이제 정률제야. 네, 퍼센트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누진제라는 게 있는데 누진제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를 내. 50만 원을 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가 아니라 20%를 내. 더 많이 저기가 높아져. 네, 그래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를 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 1억 버는 사람은 50%를 내. 그럼 그 사람은 5천만 원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누진제라는 부분도 있거든. 그럼 둘 중에 정률제 똑같이 10%씩 낸다. 두 번째 누진제 많이 버는 사람은 비율도 더 높게 적게 버는 사람은 저, 비율도 더 낮게 한다. 누진제 중에는 어느 걸 하는 거야? 둘 중에는. 저는 누진제요. 왜냐면은 적게 버는 사람이랑 많이 버는 사람이 받는 비율이, 아니, 내는 비율이 똑같으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억울하다는 거야? 그, 조금 버는데 많이 내는 사람. 하경이. 저 저도 저는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 두 번째 경우인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0%씩 거두는 것과 그 버는 것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둘 중에는 아직도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 일단 첫 번째 거는 뭔가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내라고 10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내라고 하고 1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이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209쪽에서 제안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00원을 한 짝을 이뤄서 짝 중에 한 명에게 10,000원을 준 후 그것 중에서 얼마를 자신이 갖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짝꿍에게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짝꿍은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거절하면 그 10,000원을 둘 다 갖지 못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호가 창민이한테 1,000원을 주고 경호가 9,000원을 줘서 창민이가 거절을 해서 둘 다 9,000원, 1,000원을 가끔 못 받게 되었는데 만약 자신이 여기서 창민이라면 경호가 자기는 9,000원을 갖고 1,000원을 줬다면은 그렇게 9,000원을 갖고 1,000원을 갖는 것으로 진행했을지 아니면 둘 다 못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을지 말해주세요. 자, 제가 이해가 돼? 아니면 다시 설명해줘. 그리고 좀만 다시 설명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게임을 먼저 하고 경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선생님이 하경이한테 10,000원을 주면서 하경이가 10,000원 중에 쟤한테 일정 부분을 주는 거야. 1,000원을 줄지 10,000원을 줄지는 하경이 마음이야. 그런데 그거를 재하가 그걸 제안을 받은 다음에 재하가 오케이 하면 그 돈을 둘이 나눠 갖는 거야. 네. 근데 재하가 노 싫어 거절하면 그 돈을 둘 다 못 받는 거야. 이런 게임이야. 네. 그래서 하경이는 자기가 9,000원 갖고 재하 너한테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뭐 하경이가 5,000원 갖고 재하 너한테 5,000원을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심지어는 하경이 자기가 뭐 3,000원 갖고 너한테 7,000원 가져갈 수도 있고, 그건 하경이가 결정을 해. 비율은. 네. 근데 그걸 수락할 건지 수락하지 않을 건지는 재하 네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책에서는 하경이가 자기가 9,000원 갖고 재하 너한테 1,000원 준다고 하니까 그 얘가 나 싫어하고 거절했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돈을 못 받게 돼. 응? 근데 과연 재하 너라면 하경이가 너에게 너 1,000원 갖고 나 9,000원 가질게 라고 했을 때 너는 오케이 할 건지 노 할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거야. 저는 거절할 것 같은데 이유는 둘 다 어차피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저는 조금만 받는 거고, 네, 제가 더 많이 가질 바에는 둘 다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너가 오케이 하는 경우는 둘 다 똑같이 5,000원 5,000원 받을 때만 오케이 할 거라는 거야? 네, 저는 5,000원 5,000원을 받으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하경이. 저는 저랑 비슷하게 그 정도 반반 또는 6,000원, 4,000원 이런 금액을 받으면은 오케이 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9,000원, 1,000원은 뭔가 자신이 1,000원을 갖는다고 해도 남이 뭔가 9,000원을 갖고 있으면 조금 질투가 나거나 오히려 안 받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253쪽엔 호텔 주스와 해변 카페에 파는 주스에 어떠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해변 카페는 약간 허름한 카페에서 파는 주스이고, 호텔은 알다시피 호텔에서 파는 주스인데 이 두 가지에 각각 알맞는 자신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해 본다면 각각 어떤 가격을 지정을 할지. 자, 재하 상황 이해가? 아니요. 자, 일단 조금 이해가 가는 거는 그 허름한 카페에서 돈을 더 많이 내고 먹을 건지 아니면은 호텔에서 돈을 좀 덜 내고 먹는 건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주스는 똑같은 거야. 원료는 주스는 똑같은 주스인데 해변 허름한 카페하고 호텔에서 네가 만약에 그 가격이 뭐 해변에 그러니까 허름한 곳에서도 뭐 5,000원이고 호텔에서도 5,000원이다. 네. 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같은다던가 아니면 해변은 뭐
1,000원이고 호텔은 5,000원인 거에 대해서 넌 그걸 수용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오렌지 주스인데 해변이냐, 그러니까 해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름한 곳이냐, 호화스러운 호텔인 곳이냐가 중요한데 그 가격 책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에 저는 대해서 호텔이 쉽게 말하면 좀 더 비싸잖아, 보통. 그 호텔이 비싼 거를 너는 뭐 할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나? 아니면 같은 오렌지 주스인데 호텔이 비싼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맞나, 하경아? 네. 음, 저는 인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둘이 가격을 똑같이 내고 팔면은 허름한 카페에서 비싸게 파는 거고, 호텔이 더 비싸면 호텔에서 비싸게 파는 건데,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둘 다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한 곳이 독점을 해서 비싸게 팔든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약간 네. 그러니까는 자 보자고. 여기가 바닷가야. 응? 바닷가인데 여기 좋은 네, 호텔이 있어. 네, 뭐 별 뭐 5개짜리 호텔이 있어. 여기 1층에 카페가 있어. 네, 어? 그리고 여기 그냥 해변에 여기 그냥 허름한 노점 노점 카페. 노점상이 있어. 네, 노점상 주스. 그러니까 여기 호텔 1층에 카페 주스 품질은 똑같다고. 맛도 똑같고 뭐 당연히 다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는 너는 얼마에 사 먹을 거고 여기서는 얼마에 사 먹을 거냐는 얘기야. 근데 너는 노점상 주스나 1층 호텔 1층 주스나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안은? 네. 어, 아니죠. 약간 호텔이랑 노점상이랑 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갈라야 된다. 그러면 얼마? 노점상에서는 얼마면 사 먹을 거고 여기 호텔에서는 얼마면 사 먹을 거야? 너 기준으로 보면. 저는 대략적으로. 호텔에서는 어, 첫 호텔에서는 5,000원 이하면 사 먹을 것 같고, 5천 원? 5천 원. 어. 그리고 노점에서는 노점상에서는 약간 2,000원 이 정도면 사 먹을 것 같아요. 2천 원 정도 이러면 사 먹을 것 같다. 어. 하경이는 네. 하경이 저는 일단 호텔 주스는 뭔가 그 호텔에 대한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호텔에서 그냥 비싸도 사 먹으니까 호텔들이 더욱더 비싸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호텔 주스는 엄청 되게 좋은 호텔이라 치면은 7,000원 이하는 사 먹을 것 같고 노점상은 3,500원 정도는. 음. 음. 자, 그러면 너네는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네. 만약에 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확대시켜서 거리가 멀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5천 원, 여기는 2천 원. 아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기는 7천 원, 여기는 뭐 3천 원이야. 그럼 어디 가서 사 먹어? 저는 그 노점상 가서 사 먹죠. 너는 노점상 가서 사 먹을 거다. 하경이는. 해변인데 어차피 걷기도 하고 바다도 보고 음. 가는데 거기 갔는데 더 싸. 그러면 가죠, 당연히. 하경이는. 저는 품질이 똑같으면 노점상 줬을 것 같아요. 품질이 똑같다면 노점상 주스를 사 먹을 거다. 이유는. 저 싸고 어차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면은 음. 해변도 산책할 겸 그냥 저도 제아랑 같은 이유로. 그렇구나. 또 다 했어 아니면 하경아 다 했어? 할수요. 수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하경이가 뭐 이 책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 아니 뭐야 그 하경이가 얘기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하경이가 낸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여러분도 이미 다 얘기를 했었는데 호텔하고 그 뭐야 해변가라는 부분들하고 가격 차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가격 차가 다른 거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야. 네. 왜 가격 차가 다른 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제야? 뭐 위치도 다르고 고급진 정도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니까. 어. 그러니까 주스 자체의 가격은 주스 자체의 원가는 똑같겠지만 호텔을 그 뭐야 유지 운영하는데 그리고 그 카페가 호텔에 들어가서 임대료 같은 걸 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비쌀 거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의 주수가 더 이제 뭐야 일반 다른 가게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의 어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오렌지 주스에 그 값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리값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어? 그 오렌지 네. 주스를 마시는 그 행위를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 자리값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하다 더 비싸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시켰는데 편의점 가서 오렌지 주스 사면은 뭐 2,000원이면 사잖아. 근데 네. 호텔 가면 그걸 컵에다가 그냥 그 오렌지 주스 그냥 그 슈퍼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 따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컵에다가 따라주고 거기다 얼음 넣어주는 몇 거죠. 개만 더 넣어줘가지고 뭐 8,000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되게 오렌지 주스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그냥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8,000원 내고 먹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와 달리 호텔 뭐 라운지나 뭐 아니, 카페 뭐 이런 데서는 거기 앉아서 이제 뭐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뭐 전망도 볼 수 있고 뭐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이러한 그 부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재하나 하경이 같은 경우에 해변을 선택한 어떤 그런 이유들이 그 행위가 우리가 지금 주스를 마시는 행위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호텔의 어떤 그런 부대 서비스 이런 걸 내가 이용할 생각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바닷가의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굳이 호텔에 앉아서 뭐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면 굳이 우리가 8,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호텔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선택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자기는 뭐야 호텔의 어떤 그런 서비스 이런 걸 누리고 싶다. 그러면 8,000원을 지불하고라도 호텔 서비스를 누리는 것들이 더 현명한 어떤 그런 선택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렌지 주스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다른 부대 비용, 그 부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함께 구입하는 걸로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물건 값이 달라지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물점에서 평상시에는 뭐 10,000원에 팔던 그 저기가 있어 그 뭐야 눈치우는 눈삽 네. 눈치우는 눈삽을 10,000원에 평소에 팔았어. 그런데 어느 날 폭설이 나서 폭설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려서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삽을 구하려고 철물점에 갔더니 그 철물점에 눈삽을 20,000원에 팔더란 얘기야. 그럼 그런 행위는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 네. 어떻게 생각해? 폭설이 내린 날 눈삽의 가격을 20,000원으로 만원 평소에 10,000원이었던 거를 20,000원으로 올려받는 것에 관해서 자 근데 그게 약간 원래 1,000원인 우산이 비 오는 날 밖에 막 우산 파는 사람들이 5,000원으로 막 파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소비자가 봤을 때는 안 입겁지만 응,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약간 그 뭐지? 전략? 전략이잖아요. 그게 응, 뭐 내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걸 이렇게 팔 거야. 그리고 살 수 있는데 어차피 거기밖에 없으니까 약간 독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가격을 다르게 파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독점 상황일 때 이렇게 혼자서 가격을 올려 파는 거는 약간 그 잘 좋지 않은데 약간 경쟁을 하는 곳에서 뭐 여기는 1,000원에 파는데 여기는 비 와서 5,000원에 판다 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독점의 문제지 뭐 거기서 우산에 파는 사람이 좀 더 싸게 판다면 그 사람도 가격을 내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올려 파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인 법칙이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뭐 해결하기 독과점이 위해서는 약간 문제가 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자기의 하나의 전략인 거니까. 하경이는 저도 그 독과점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그 가격을 올리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이 가격을 올리면은 그 사람이 가격을 올린 데는 많이 그렇게 해도 많이 팔리니까 올린 거잖아요. 그때 산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보면 세운 거고 그래서 저도 재화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이런 일이 여기서는 약간 예시로 나왔지만 실제로 뭔가 교복 파는 회사나 그런 곳에서 그런 성수기 때 같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서 정부에서 30만 원을 그 교복비를 영원으로 줄이려고 3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60만 원 정도가 교복비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30만 원 올려서 결국 30만 원은 을 내야 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문제가 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려면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 그냥 그 사람의 자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 경우도 요금을 달리하잖아. 네. 시간대별로 뭐 조조 아침 일찍 그 얘는 요금을 좀 낮게 하고 주말이나 이런데 피크 타임에는 요금이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이른바 요즘 한참 이제 그 여행철인데 요즘 음. 호텔이나 이런데 항공료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지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이른바 비수기 이때는 요금이 싸지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요거 들어봤어? 네. 아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게 뭐야? 네, 약간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은 그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수요가 낮은데 공급이 높으면은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음. 그렇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또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결국 이거는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 분배의 문제. 제와 상품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상품이 부족해. 네, 재화가 부족해.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가격이라는 요인으로 가지고서 이제 분배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은 많아. 근데 비행기 좌석수는 제한돼 있어.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가격을 높임으로써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할 사람이 그걸 타개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문제가 돼. 여러분이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2달 정도인가 무슨 1박 2일에서 무슨 뭐 아, 시장인가 뭐를 방문했는데 뭐 그 전통 과자 값이 무슨 뭐 1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바가지라고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야 다른 요즘에 이제 뭐 다른 축제나 이런데 너무 그 바가지가 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느 여행지나 관광지 같은 경우가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바가지 요금 급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재하나 하경이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 성수기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높이 책정해서 이익을 보려는 게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근데 왜 비난하는 거야?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너무 뻥튀기를 시켰으니까. 아무리 성수기고 해도. 어. 너무 뻥튀기를 시키는 게 문제라고? 아, 그럼 그 너무 뻥튀기의 그 기준이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높이 가격을 책정했다. 아무리 성수기라도. 음, 그러니까 대충 뭔가 가격이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 약간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음, 아니라 완전 높아져 버리니까 음, 이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음. 발생하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런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합리성이라 합리성. 합리성 경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합리성 말고 우리 재하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까 뭐 바가지 요금 등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사람들은 또 하나 뭐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독점이라고 저럴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공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 지금 당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막 이른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 축제 현장에서 그게 가격이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비싸.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에 그 축제를 찾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다음에 당연하죠. 그 그렇게 비싼 관광지를 데 찾지 누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어? 그런 아니면 아예 애당초 거기 먹거리가 너무 비싸면 집에서부터 먹거리를 그냥 뭐 해가는 거야. 가지가 나가요. 따가요. 싸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야. 너무 그 뭐야 오히려 손해일 거란 얘기야. 그 가게 주인도. 그런 점에서 그 가게 주인이 수요가 막 몰리기 때문에 가격을 높였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 시점으로만 보면 합리적이지만 전체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그 이미지, 평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오히려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을 그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또 이른바 뜨내기 장사야. 거기에서 계속 뭐 할 사람이 아니라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할- 그냥 치고 빠지는 그 행사가 열릴 때만 장사하고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 할 사람들이 또 아니라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른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른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단속을 한다던가 제한을 한다던가 이런 또 요소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이 왜 자기가 그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그 얘기도 들었어? 그 어, 가게를 하는 응, 땅을 파는 브로커가 있는데 응, 그 브로커가 자기야 나 해준다 해놓고 땅의 값을 막 5천만 원 막 몇천 막 이렇게 판다 해서 원래
원래 신고를 하면 몇백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음, 걔네가 먼저 다 사놓고 그거를 또 다시 파는 형식이다 보니까 되팔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땅값이 더 비싸다고 그렇지. 그렇게 재하가 들었는데. 잘 알고 있네. 그 가게에 돈을 비싸게 받은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온 거란 얘기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낸 투자비를 뭐해? 그 짧은 기간에 그걸 회수해야 돼. 회수하다 보니까 네.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가게 한 그 사람한테만 또 비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그 브로커 미리 선점하고 뭐 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것들 일종의 사업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사람한테 가격을 낮춰라라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이유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아까 재하는 5천 원, 5천 원이면 받지만 1,000원, 2,000원 되면 난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문제도 아까 요 앞에 문제와 연관이 있긴 한데 그런데 재하야 네, 합리성만 따지고 보면 재하는 승낙을 하면 1,000원을 갖게 그러니까 재하한테 이렇게 질문할게. 재하 너한테 1,000원을 가질 기회가 있어. 네. 아니면 빵원을 가질 기회가 있어. 어? 둘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해야 돼. 1,000원 가질 거야, 빵원 가질 거야. 넌 아무 노력도 안 해. 그냥 1,000원을 선택하면 1,000원을 갖고 빵원을 선택하면 빵원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빵원을 갖겠다고 선택을 한 이유는 어, 저는 1,000원을 받지만 이제 상대방은 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그걸 배제하고. 그럼 전 1,000원을 받죠. 그렇지? 우리는 영원을 빵원과 받을 1,000원을 이유가 가지면 없으니까. 1,000원을 가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을 선택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근데 제안은 그런 합리성을 포기할 만큼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던 거잖아.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해봐, 재아가. 어, 합리성을 포기할 만큼의 다름이요. 네가 아까 그 1,000원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 네. 상대방이 뭐 하는 거, 나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너보다 더 많이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불공평하다고 느낀 거잖아. 불공정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른바 합리성이라는 부분과 이른바 공정성,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선택에는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야. 이 책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뭐만 생각했냐면 합리성만 많이 생각을 했어.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되는 거? 이게, 이익이 되는 거를 선택할 거다.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거다. 그러니 재하가 영혼을 받을 수 있는데 1,000원이라도 받으면 그게 이익이 되니 1,000원을 받는 걸 선택할 거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했단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1,000원을 뭐 하면서까지 거기. 포기해 가면서까지 자기의 경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지. 그것들이 바로 불공정하게 느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하고 또 좀 반대되는 이야기 아까. 자,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뭐였지? 공기청정기. 아까 공공을 위해서 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전체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전체 이익을 우선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하경이나 재하가 이런 말을 했어. 뭐의 문제다?
신뢰성. 신뢰성의 문제다. 그 선생님이 만약에 하경이하고 쟤하고 팀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돈을 내면 뭐 아까 2배로 돌려준다 했을 때 쌤이 하경이하고 쟤하고 팀이면 쌤이 돈을 10,000원을 다 낼 거야. 어, 왜? 하경이나 쟤하도 10,000원을 다 낼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믿음이 믿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0,000원 해서 우리가 30,000원 해가지고 더하기 3만원에서 6만원 돼가지고 하면은 2만원으로 이렇게 뻥튀기 되잖아. 근데 만약에 하경이 쟤하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뭐 하는 놈들 좀 봤어. 모르면? 못 믿을 놈들, 좀 얍삽한 놈들, 이런 놈들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막 머리가 복잡할 거야. 아, 괜히 나만 내면 나만 손해 아니야? 내가 10,000원 냈는데 난 하나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얘기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의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고려돼야 될 것들은 사람들은 뭐 하지도 않고 착하지. 착하기만 하지도 않고 나쁘기만 하지도 또 반대로 나쁘기만 하지도 않다.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경제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볼 거냐. 사람들은 아까 말대로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아니다. 봤더니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만 않고 공공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라 행동하기도 않고 공정성 이런 것도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기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 판단을. 근데 문제는 자기 이익만을 중요시 여기다가는 오히려 뭐야? 문제가 생겨. 자, 이 책에도 그게 나왔는데 요거 들어봤어? 요 말. 아니요. 제가 못 들어봤어? 저기는 혹시 하경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책에도 설명이 뭐 자세히 나온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그 바다 얘기인가요? 바다가 되었던 초 들판이 되었던 간에. 그 공유지가 약간 만약에 바다라고 치면은 바다 주변에 어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응. 근데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잡으면은 자기가 손해니까 많이 잡게 되고 그런 물고기가 없어지거나 또 막 손해니까 열심히 이제 잡으니까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날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를 정해도 저 사람이 더 잡을 것 같으면 자기가 그럼 손해니까 자기가 더 잡거나 아니면 이건 모르겠지 하고 몇 마리 더 잡아서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응. 자, 이해했어? 네. 자, 보통은 이 공유지의 비극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보통은 지금 이제 하경이나 이 책에서는 바닷가, 어장을 갖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양을 키우는 원래 이 이야기 온천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야. 자, 하경이도 양을 키우고 재하도 양을 키우고 순샘도 양을 키워. 근데 공동의 목초지가 있는 거야. 그냥 들판이 있는데 이 들판은 누구 것도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하경이 것도 아니고 재하 것도 아니야. 그러면 먼저 가서 풀을 뭐 하는 게 뜯기는 게 그게 뭐라는 거야? 이익이라는 거야. 네. 이해가? 그리고 네. 거기 있는 풀을 내 양들이 빨리 가서 배불리게 하고 와야 되잖아. 그럼 하경이도 네. 가서 배불리게 하고 오고 재하도 배불리게 하게 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면은 풀이 없어져요? 아예 풀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 목초지가 황폐해야 된다는 거야. 왜? 양들이 와서 계속 뜯어만 먹고 가버리니까 황폐해야 된다는 거야. 즉, 만약에 하경이가 개인 목초지야. 하경이 개인 목초지면 하경이가 그 양들이 풀을 뜯어 먹었는데 풀이 잘 자라지 않았어. 그러면 뭐 할 거란 얘기야? 기다릴 거란 얘기야.
아니면 하경이가 그 목초지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막 주거나 그럴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 목초지를 계속 관리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아무의 목초지도 아닌 그런 경우는 그걸 관리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냥 빨리 가서 뭐 할 생각만 쓸 생각만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공유지의 비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공유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뭐 해야 된다? 사유화해야 된다. 하경이 거 따로, 재학 거 따로, 선배 거 따로 사유화해야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를 제대로 잘 할 거다. 라고 주장을 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학? 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혹시 뭐 비판할 건 없고? 하경이, 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 왜냐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 목표지가 있으면은 음, 그 뭔가 생태계 그냥 어차피 자기 거니까 양들을 그냥 늦게 가서 먹혀도 되니까 풀이 자랄 만큼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볼 땐 장점이지만 만약에 땅이 조금밖에 없다면 나눴을 때 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원이 조금 있는데 그걸 5명이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 너무 조금씩이라 그 양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냥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공동으로 뭘 하게 되면 주인 책임감도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지 말고 각 개별로 나누어 쓰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다, 더 낫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판하는 경우는 커다랗게 두 가지 정도의 비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개개인이 나누어 가졌을 때 이제 우리 하경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다는 얘기야. 하경이가 나누어 놓은 어떤 그런 땅이 갑자기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풀이 자라지 않아. 그럼 하경이는 그냥 뭐 하는 거야? 폭망하는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사회주의가 그럴 됐을 때. 수 있죠. 또 하나는 사유지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별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상승해. 그러니까 하경이 나름대로 거기 뭐 비료를 따로 구입해야 되고 제한은 제한 나름대로 비료를 따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 어떤 그런 구입 때문에 이른바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 그리고 공유지가 이렇게 과연 사람들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막 제멋대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하경이와 재화와 선배가 우리 같이 쓰는 거니 뭘 정해서 룰을 정해서 하경이 네가 이번에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뭐 재화가 하고 순번을 정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 부담금 이런 거를 내 가지고 그 관리를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유화시키지 않고 개개인별로 나눠주지 않고 공유지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 공동 규약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공유지인 경우가 아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더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너네가 재하고 하경이가 지금 아파트 살잖아. 네. 너네가 아파트 사는 사실은 공동관리비라고 있는 거 알아? 네,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공동관리비야. 그래서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예를 들면 너네들 집집마다 경비 아저씨를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너네들이 정원 같은 거 이런 거 관리사무소 관리를 하잖아. 네. 엘리베이터 뭐 청소 뭐 이런 걸 다 하잖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공유지야. 근데 그거를 공동으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돈을 내서 부담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보면은 사람들마다 나는
그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데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그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 주민들이 함부로 막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공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을 네. 봤을 때 이거를 공동으로 할 게 아니라 다 뭐해? 개별로 정산하고 개별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 있지만 개별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관리 비용이 더 오히려 올라가는 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런 장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 상당히 큰 갈등이야. 고민이야. 공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아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 역시 그 안에서 또 역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하경이 얘기했던 것들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쌤이 생각하는 정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얼만큼 배분할 거냐, 분배할 어떻게?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게 쌤 생각에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 세금을 누가 얼만큼 낼 거냐도 중요하고 그 거둔 세금을 누구를 위해 얼만큼 쓸 거냐도 중요하고 이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국가 공동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거는 꼭 세금뿐만 아니라 하경이하고 재하고 성현이가 5월도 놀러 가기로 했어. 자, 하경이는 용돈을 한 달에 5만 원 받아. 아니 뭐 10만 원 받아. 재하는 용돈을 뭐 7만 원 받아. 성현이는 용돈을 뭐 5만 원 받아. 이렇게 용돈을 받는다고 봤을 때 근데 세 사람이 뭐해? 5월드로 놀러 가. 하루 놀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5월드 놀러 가면 이제 뭐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1번 각자 자기가 뭐 한 거? 쓸 것은 자기가 내자. 라는 부분들이 있겠지. 네. 이른바 이거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자기에 해당되는 거는 자기가 되자는 거야. 수익자 부담 원칙. 2번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돈을 걷어서 공동 경비로 마련하자. 근데 돈을 걷는데 똑같이 3만 원씩 내서 쓰자. 요게 이제 정액제야. 사람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똑같이 뭐하지? 3만 원씩 내서 쓰자. 라는 게 정액제가 있어. 3번 아니다. 자기 용돈에 뭐 20%씩 30%씩 내자. 이게 뭐야? 정률제야. 비율을 똑같이 하는 정률제야. 네. 그러면 하경이는 얼마를 내고 여기서는 3만 원 내고 대안은 2만 1천 원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만 원 9만 원 내야 되니까 뭐 40%씩 내야겠네. 하경이는 4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재한은 2만 8천 원 내고 성현이는 2만 원 내고 그러면 8만 8천 거의 9만 원 되는 거지. 이렇게 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하자? 많이 번 사람이 용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자. 더 많은 비율로 내자. 요거는 이제 누진제야, 누진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률제에도 학용이가 더 많이 내는 거잖아. 4만 원 네. 내고 재한은 2만 8천 원 내고 성현이 2만 원 내는 거니까. 어? 그리고 누진제라는 이 부분에서 용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내자. 이 부분은 이런 거야. 학용이는 60% 내자는 거야. 그럼 학용이는 얼마를 내? 6만 원 내야 돼. 재한은 뭐 40% 내자는 거야. 그러면 재한은 2만 8천 원. 성현이는 뭐 20%만 내자는 거야. 그럼 성현이가 아까 얼마였지? 5만 원 받으니까 만 원. 이래도 거의 9만 원 정도를 걷는 거잖아, 돈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각자 자기가 쓸 거는 자기가 내자라고 했을 때 수익자 부담 원칙이 했을 때 여기는 이런 거야. 하경이가 놀이기구도 안 타. 하경이는 놀이기구 무서워서 못 타. 하경이는 점심도 그냥 별로 많이 안 먹어. 햄버거 하나 먹어서 하경이는 만 원. 안 되자는 거야. 재한은 놀이기구 잘 타. 그래서 막 그 프리패스 끊고 먹는 것도 많이 먹어. 그럼 재한은 뭐 4만 원 내자는 거야. 응? 성현이도 뭐 잘해서 3만 원 내자는 거야. 요런 식으로 하자는 게 요 1번이란 얘기야. 그래서 과연 요 1번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자기가 쓸 거는 자기가 알아서 내자 라는 원칙을 할 건가, 아니면 똑같이 3만 원씩 내서 쓰는 정액제 그 9만 원 걷어서 이렇게 하경이 햄버거 사 먹고 뭐 같이 사 먹고 같이 놀이기구 패스 끊어서 하자고 할 건가, 정률제로 하자는 건가, 누진제로 하자고 할 건가. 이렇게 방식은 커다랗게 몇 가지, 네 가지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는. 이럴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채택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거 5월도 놀러 간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설정했는데, 사실은 우리 5천만 국민이 어? 그 국가를 꾸려가야 되잖아. 거기에는 교육비, 의료비, 뭐 도로교통비, 뭐 국방비, 뭐 온갖 가지 그런 비용이 들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택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내서 쓰자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비율로 쓰자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사람도 있고, 누진제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라는 얘기지. 자, 네. 여기 네 가지 방식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국가의 세금이? 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해. 말했던 것처럼 어? 용돈 더 많은 사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국가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또 4번이 맞는 것 같은데, 국가 세금은 4번이 맞고 5월도 놀러 가는 거면 자기가 쓸 돈 자기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죠. 5월도는 1번이 맞고, 네. 차이가 뭐야? 국가 세금과 5월도 놀러 가는 거의 차이는 뭐야? 그 5월제 놀러 가는 거는 뭐 그 돈을 모아서 그렇게 분배를 해도 어차피 자기가 놀 거 자기가 내고 막 친구끼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국가 세금은 약간 그런 거죠. 나라에서 쓰는 건데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데, 다 똑같은 비용을 내서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돈 많은 사람은 적게 내도 되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야. 선배는, 그거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선배는 용돈이 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근데 선배는 거기 5월도 가면 막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싶어. 그런데 용돈이 만 원이어서 그러면 갈 수가 없어. 그럼 선배는 빼고 가? 친구인데? 재하야? 아니요. 어? 근데 저는 애들이 저 빼고 가긴 했어요. 뭐라고? 애들이 저 다 빼고 갔대요. 재하야, 너 왜, 너 용돈 없다고? 저 용돈 많은데. 근데 너 용돈 많은데 왜 너를 빼고 갔을까? 나쁜 놈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또라이들이. 그래, 또라이들 진짜. 아이고야. 자, 이런 또 이렇게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쌤이 한 문제를 던져보고, 하경이는 요 1, 2, 3, 4번 어, 중에 세금일 때와 역시 5월도 놀러 갈 때 두 가지 나눠서 우리가 제가 대답하기 때문에 네. 하경이 대답한다면, 저는 세금일 땐 저도 4번 있고요. 세금일 때는 4번이다. 네, 네. 이거 5월도 놀러 갈 때는 어, 저는 1번이긴 한데 그 다음에 어. 이제
제일 적은 사람이 용돈이 부족하면 그때 제일 많은 사람이 뭔가 좀 도와주는 걸로 음. 다른 사람 좀 모아서 도와주는 걸로 그런 걸로. 아, 용돈 없는 사람이 좀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된다. 자, 이런 네, 부분들. 돈이 없 어, 네. 음,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도와주는 걸로.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누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금 체계가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 누진제를 택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거는 정률제를 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종류가 많거든. 종류가 많아서 네. 누진제, 정률제를 택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정액제를 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상황마다 어떤 거는 수익자 부담을 택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가지가 아니야. 우리 그 세금 체계에 나왔던 비용 체계가 네 가지가 막 섞여 있어. 예를 들면 휘발유, 여러분 기름값에 세금 붙어 있는 거 알아? 네. 네. 아니면 너네들 그 과자 같은 거 사 먹을 때마다 거기도 세금 붙어 있는 거 알아? 네. 네. 그거 같이 세. 이거는 뭐야? 정률제야. 똑같이 그냥 10%야. 그러니까 부자가 뭐 해도 바나나 우유 사 먹어도 뭐 500원 세금 내면 가난한 사람이 바나나 우유 사 먹어도 뭐 한다는 거야? 500원 사 먹는다는 거야. 간접세. 이건 정률제야. 근데 소득세. 부자가 1억을 월급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부자는 1억 받은 것 중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 근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 100만 원 그 월급 받으면 세금 안 내. 너무 조금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누진율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유산 상속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누진율 그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그 세금을 내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공동체란 무엇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게임이나 이런 그 흥미로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주는 형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아가 구할 수 있으면 요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책 구해서 꼭 읽어보면 좋겠고 이 책이 사실은 2권이야 2권. 이 책 말고 1권이 따로 있어. 1권은 최강의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그게 사실은 더 기초야. 경제학의 그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최강의 실험 경제반 책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 사회 시간에 경제에 대해서 파트를 배우게 돼 있어. 중고등학교 때 배우게 돼 네. 있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과거에는 그냥 월급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된다. 단순했어, 구조가. 근데 요즘은 월급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투자가 경제의 전부는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정치가 우선이었었는데 지금은 정치 자체를 경제가 지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가는 데서 경제적 사고들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어떤 통찰, 지식 이런 것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의 어떤 그런 책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교양이나 상식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글쓰기 할 텐데 주제가 이 책에도 잠깐 나오겠는데 환율이야, 환율. 아, 환율을 알아? 네. 네. 그 주제가 환율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하는 글 쓰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설명글. 설명글을 쓰는 건데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도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환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글인데 그냥 환율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율이라는 것들이 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군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지 환율이 우리 생활에 어느 상황에 필요한지 네. 등 환율의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하려면 우선 여러분이 뭐 자료 자료사를 조사. 환율에 통해서 대한 공부를 조사. 많이 해야 돼. 환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환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거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을 효과적으로 쉽게 뭐해?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써보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처럼 무슨 게임을 고안해가지고 게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고 또 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환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쓴 글을 읽고 쌤이 초등학교 5학년의 관점으로 쌤 글을 읽어볼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글에서 선생님이 다 이해를 했으면 쌤이 질문 안 할 거고 근데 여러분 글을 읽어봤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용어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 할 거야? 질문할 거야. 네. 그러면 뭐 해야 돼? 대답을 하고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도 모르는 용어를 갖다 쓴다거나 여러분도 이해 못한 내용을 갖다가 쓴다거나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료 조사를 통한 공부나 연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하경아, 네? 하경아, 재아 네? 자랑하고 있잖아. 빨리 칭찬 좀 해줘. 재아가 자랑하고, 제가 근데요 어, 아까 저번에도 했는데 이 컴퓨터로 제 평일엔 다른 컴퓨터로 들었었는데 이걸로 들어오면 딴 사람 말하는 사람 말고는 안 보여요 얼굴이. 정말? 재아 못 봤어. 재아 네. 말 좀 잠깐 해봐. 보여주고. 귀엽죠. 귀엽다. 빨리 칭찬해줘, 이제. 엄청 귀여워요. 재아, 오월드보다 네 강아지하고 노는 게 더 재밌지, 재아야. 어?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는 집에서 잘 행복하게 놀아. 자, 그 까짓것 친구 놈의 자식들, 배반 때리는 놈들, 나중에 너가 더 이렇게 재밌게 잘 놀아. 네.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학도 아,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